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에 우리는 인류 전체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네요. 인류 전체에 대한 반응, 모든 인간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제, 명제죠. 이것에서 모든 인류를 대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이전과 2012년 이후와 그 이전이 다르다. 완전히 그거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 2012몇 년이라는 연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1945년에 있었던 사건, 전부 다 1945년에 있는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대한민국의 광복, 유엔의 결성 이랬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다가 2018년 12월 25일 이전부터 이점에서 이제는 24일부터인지 어쩐든 또 23일부터인지 어떤 동지를 지나서 12월 22일을 지나서 12월 25일부터 2019년 3월 8일인가 3월 7일까지인가 그때를 성탄절, 동지파축, 6월절 다 연결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재림 준비 다 연결해갖고 우리가 오랫동안 주제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로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 NHID, 국가 Nation History Identification, 이렇게 해서 NHID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호칭을 했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 우리가 여기 살 때 이제 국가라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했는데, 국가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적에 각 국가도 마찬가지고 각 국가나 세계를 이루면서 국가 이래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연결해야 될 내용. 일종의 그 국가 역사 또한 그 국가 역사 또 인류 전체를 인류사. 그럴 적에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될 내용이 뭐냐 하니까 국가라는 단위를 쓸 때 국가라는 단어를 인류 전체 걸쳐서 뭐 국가라고 할 때 자기 나라 국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웃 국가, 다른 나라는 이걸 염두에 둘 때 국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국가라는 말을 안 쓰면은 자기 나라의 단위가 어느 있는 줄을
개념도 없이 그냥 그 속에서 묻혀 있는 거죠. 근데 국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 온 나라를 적어도 개념을 두고 지도를 어떻게 그린다 안 그린다 이거는 별도로 치고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을 적에 국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교회사란 말이에요. 교회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걸음, 교회가 그런 역사, 또 국가의 걸음에서 인류사, 인류의 역사, 국가 역사를 모아서 해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인류 전체에서 나타났던 영향들,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영향, 저 국가에 일어나는 영향,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연대를 거듭하면서 그런 역사, 그 인류사라는 거예요. 인류사. 그게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 내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을 국가에서 해당 단위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이 일종의 인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류가 그런 역사, 그 속에 국가 단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인류사라고 한단 말이죠. 인류사. 인류사에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반드시 국가라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 또 인류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를 이뤘다는 이 내용은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교회사를 연결할 적에, 교회사라는 것을 연결할 때, 또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왜 국가의 역사에 교회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590년부터 지금도 있는 교황제도가 국가 역사에 적어도 2012년을 이렇게 자른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2012년을 이야기할 적에 이스라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유엔이라고 하는 이 결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요 제외될 수가 없거든. 한 나라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국가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가 뭐다, 이웃 나라 국가가 뭐다 할 때 그 국가라는 단어를 적용되게 되는 데는요 유엔이 결정적이, 유엔이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럼 유엔이 결정적인데, 유엔이 1945년에 유엔으로 결성될 때 그 동기, 그러면 그 어떤 구상, 그 기능적인 요소에서 유엔이 필요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유엔 앞에 있었던 것은 없었느냐?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유엔이 그냥 뭐 덩그레 탕설되었느냐? 절대 우리가 그래 볼 수 없죠. 그게 인류사라는 거예요, 인류사. 유엔이랑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전에는 2차 대전에서의 이후에 유엔이 결성됐다라고 하는, 2차 대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데서 유엔이 결성됐다. 그러면 유엔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국제동맹이 있죠. 국제동맹. 동맹이라는 형태는 연합이라는 것과 동맹은 다르죠. 국제동맹은 언제 있었느냐? 그건 1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거예요. 전쟁하고 관계됩니다. 1차 대전 후에는 국제동맹, 2차 세계대전에는 국제연합, 지금에 있는 유엔이란 말이에요. 그 유엔이라고 할 때하고 동맹하고는 이거는 전혀 달라요. 동맹은 일종의 회사가 어떤 이윤이 있어갖고 우리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이렇게 단합하자. 요런 우리 이 가격은 이만큼 내고 저 가격은 저거 해서 우리가 이권을 취하자. 요 부분이 있는 것이 동맹입니다. 동맹. 몇몇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어떤 나라하고 상대를 두고 다른 나라하고 어떤 상대를 두면서 나라끼리의 몇몇 나라가 우리는 절대 이것은 깨뜨리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카르텔 혹은 노동조합 이런 형태가 국제연맹이에요.
근데 국제연합은 그게 아니죠.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전체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전체가 가입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거예요. 동맹은 몇몇 나라 딱 결성해갖고 가입이 없습니다. 국제연합은 가입이 되는 거죠. 우리도 국제연합 하는데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에 동참하면 오너라. 그래 문이 열려 있는 거. 모든 나라에 문이 열어놓고 하는 것이 국제연합. 국제동맹은 그 전에 있었고, 그럼 국제동맹은 도대체 어디 생겼느냐? 어떤 이유로 생겼느냐? 1차 대전 이유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데 도대체 뭘 보고 국제동맹이라 하느냐? 그 앞에 전대로 나타난 내용이 바로 교황제도라, 교황제도. 직접적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국제동맹이 직접적으로 대항했던 내용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1920년대, 1919년 조금 17년부터 1차 대전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 1920년대로 보면은 590년부터 어쨌든 하여튼 거의 한 1500년간 인류사에 남겨진 그 교황제도, 즉 국제동맹이라든지 국제란 말이 들어가듯이 전 인류를 나름대로 하나의 통으로 집어였고 세력을 펼쳤던 정치 세력이죠.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 교황제도는 국제동맹이나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거는 뭐 전 세계 가운데 590년을 할 때 로마 제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세계를 로마 제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거를 세계로 교세로 펼치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커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넘어온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행보를 보인 거죠. 교회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껍데기는 그대로 쓰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내 말씀대로 거룩한 곳에 보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전형적인 내용이 바로 교황제도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이거를 전 세계에서 국가라는 단위를 하고, 그러고 전 세계, 적어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이 개념. 국제연합에 대해서, 국제연합에서 나오는 국가 단위는 어떤 내용으로 호칭이 되면, 국제연맹에서 나오는 그 호칭은 어떤 국가의 단위를 호칭해서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 그렇든 다른 어느 나라 그렇든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을 이것 자체 호칭의 변경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즉 교회사가 부르는 교회사로 넘어오는 이 겹쳐져 있는 교회사와 더불어서 인류사가 나타나는 이 내용이요, 이것 자체를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적어도 객관성을 두고 봐야 되고, 또한 영향받은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영향받는데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하느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럼 국제연합은 어떻게 될 거냐? 국제연맹이 없어지듯이 교황제도가 여전히 살아서 교황제도를 분명히 반대하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는 국제연합인데, 국제연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다른 교황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교황제도가 완전히 분쇄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교황제도가 지금 현재 분쇄됐다, 더 이상 교황제도는 인류사에 나타나면 안 된다 하는 저항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제연합이라는 것도 반드시 나가는 추세로 보면은 교회도 지금 사탄이 딱 자리 잡는데, 국제연합도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이 국제연합이라는 유엔도 반드시 사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염두에 둬야 돼. 우리가 이런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국가라는 단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국가라.
이 호칭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유엔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2012년이 중요하듯이 호칭 문제에 있어서 2012 박근혜에 대한 이 내용은요, 대단히 이 부분도요, 분명히 하나의 모델로서 인류 전체에 어떤 그 개념을 분리하는 이 요소가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201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둬야 돼요. 당시에 법관들이 이걸 개념을 두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일어난 결과가 그렇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박근혜 2012년 이전까지는 군 정치가들이 그래 국제연합인지 국가연합인지 국제동맹인지 교황제든지 몰라도 된다. 그게 2012년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는 바로 그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탄핵이란 내용이 걸맞는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는 분명한 내용은 바로 2012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요, 하나의 인류사 전체에서 국가라는 단위를 쓰는데, 국가라는 이름을 쓸 때 여기서 혼란스러운 내용의 하나의 종지부다. 그렇다면은 2012년부터 2012년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인류의 모델이다. 나름대로 모델의 위치가 있다 할 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모든 정치가들은 이제부터는 국가라는 단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를 분리해서 이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정치가 아닌 거죠. 그전에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될 뻔한 내용, 그것에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탄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탄핵으로 표시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래 보는 거죠. 인류 전체가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결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성되어졌던 어떤 1945년의 사건을 2012년에 동일한 시각으로 똑같은 내용이다. 여기에는 큰 어떤 흐름이 있다. 요걸 봤다면은, 그래서 결정된 것이 2012년이고, 또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당선이 2012년 12월 19일 날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선거.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이다. 이 개념은 인류사 전체로 봐가지고는 2012년까지는 국가라는 이 어떤 정체성을, 어떤 단위를 나타낼 때 인류사 전체를 이야기할 적에 교회사를 몰라도, 교회사를 접근 안 해도, 즉 교황의 위치를 몰라도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박근혜의 대통령직 탄핵으로 봐야 된다. 법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결정나서 탄핵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단위에 대한 명칭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봐야 돼요. 왜 박근혜가 그때 탄핵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여인으로서, 대통령의 딸로서 그가 취한 행동들이 어디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서 대통령으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국가의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또 나올 수도 있고, 김대중 같은 사람도 대통령 나올 수도 있고, 즉 북한의 적대국의 간첩이면서 당국의 적국의 간첩이 적국의 활동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에서 가장 지금 악한 내용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원의 활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전히 극대적인, 극과 극에 대한 이 내용에서 대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요소를 좀 본다는 거죠.
그게 인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인류 역사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이다 하는 요소를 보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국가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오는 국이란 단어, 중국 사람들이 나타내는 나라 단위는 이 네모잡이 딱 네모잡이. 그 안에 뭐 강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정부 네모잡이 안에 또 네모잡이가 들어있거든. 그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무슨 왕국의 중심 지역, 지금 뭐 베이징 하는 것 또다시 국가 단위 안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범위라고 하는 것을 네모잡이를 표시하고, 이 네모잡이에는 동서남북 성경에 나오는 동으로는 무슨 강, 서로는 무슨 강 하는 그런 강이 있듯이 여기 단위를 네모잡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뭐 표시를 다 해놔놓고는 구름까지 떡 해놔놨어요. 아니면 달도 있잖아. 달이 되든지. 그리고 네모잡이가 또 들어있다니. 이게 국이란 단어예요. 국이란. 이 대한민국 한글 언어가 아니. 한글은 국가라는 나라가 없어요. 국가라는 이 단어가 없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한글로서 나라죠. 그 나라국. 이렇게 부르는 게 국가라고 할 때 한자로 쓸 적에 오래된 전형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한자로 해서 모든 글자에는 국으로 다 표시하는, 뭐 일본국, 머성국 하는 게 전부 국으로 해요.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탄핵이라는 내용이 왜 여기서 분명히 중요하냐. 박근혜의 정치 스타일은 2012년에 귀조를 하면은 유엔이 결성되어지는 이 내용하고는요, 어찌 보면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내용이 유엔이잖아요.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잖아요. 네이션즈라는 건 지금 현재 NHID라고 쓰듯이 내셔널 때 그 나라란 말이야. 국가. 내셔널 히스토리.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되는 게 그 N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박근혜의 그 형태는, 통치 형태는, 박근혜의 그 위치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주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단어 안에 있지만 그 통치자의 위치, 그거는요, 킹덤의 개념이죠. 킹덤의 개념. 국제연맹의 개념이래요. 국제연맹의. 왕족, 왕국. 어떤 전제 국가의 어떤 전형적인, 그 형태가 킹덤이란, 킹덤. 네이션하고는 틀린, 네이션은 국제연합에서 하나의 국가 단위를 요렇게 결정을 해놓는 것이 네이션이에요. 킹덤은 자기 나라의 어떤 시족이면 시족, 어떤 부족이면 부족에서 형성되었던 왕이라고 하는 세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점철되면서 이것이 정치 형태로 정치가로서 다스리는 그것이 킹덤이잖아요. 킹덤. 그 내용은 국제연맹에서요. 그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국제연맹은 바로 그런 데서 결정되는데 왜 그런 킹덤 형태로 하느냐. 바로 교황제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되어지는 밑에 있는 수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의 제도 속에서 왕국을 형성되어서 대대로 세습되어 오는 것에서 왕들이 형성되어진 국가라. 그게 왕국이에요. 왕국. 그게 킹덤이란 말이에요. 박근혜의 탄핵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왕국으로는 더 안 된다. 유엔으로서 나오는 네이션이 분명히 이제는 세계 대세다. 이 세계적인 대세 앞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왕국의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형태는 대통령이라서 뭐 민주국가, 대한민국 국가라고 호칭은 불렀지만은 정치에 들어가는 어떤 역학적인 부분에서의 통치자의 그 자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왕국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헌법기관에서 왕국은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탄핵이에요. 역사적인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요, 이런 역사, 나름대로의 국가 역사 정체성과 인류사 전체가 걸어가는 어떤 걸음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되던 내용을 보면은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이션이라는 것에서 적용해야 될 어떤 법률로도요, 거기에는 탄핵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이션과 왕국에서의 왕국에서의 되는 그 정치에서는요, 이것이 탄핵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킹덤과 네이션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뭔가는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탄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예로서도 인류 역사 전체의 세계사를 보면서 인류사가 어떻게 해서 국제연합과 국제인명이 다르며 또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에 국가에 대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개념해서 구분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거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구분할 때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 역사가 교회사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교회사에 영향받지 않는 인류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바로 이 교회사가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의 고리를요, 어느 나라든지 아직까지 끊이지 않다면은, 천주교라는 것은 각 나라에 있지만은 그것은 국가 단위에서 소속해 있는, 어찌 보면 교황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를 하고 있는 끈아풀이다. 간첩 중에 간첩이고 국가 단위에는 절대 이론을 하지 않는 그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히는 개념화해야 되고 분명히 구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오.